안녕하세요. 2025년 7월에요. 그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두고 지금 대출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이 문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팁까지요. 바로 시작하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결정의 시점입니다. 단순히 규제 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금리 같은 다른 변수들도 신중히 봐야 하거든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인데요. DSR,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연소득 대비해서 한 해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금이랑 이자 비율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7월부터는 이 DSR 계산할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 이걸 미리 반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1.5%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해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1.5%포인트요? 그럼 이게 사실상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다 해당되니까 같은 소득이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미래의 그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해서 가계부채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금융당국의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시든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본인 DSR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요즘 KB스타뱅킹 같은 은행 앱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소득이랑 기존 부채 정보 넣으면 예상 DSR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7월 이후에 내 한도가 얼마나 달라질지 미리 가늠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앱으로 미리 체크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다면서요. 전세대출 보증 비율. 네, 맞아요. 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100% 해주던 걸 90%로 줄입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전세대출 심사가 좀 더 가다로워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약간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어떤 자료에서는 아예 7월 전에 대출 받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딱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규제 강화되기 전에 한도를 좀 넉넉하게 확보해 두라는 거죠. 네. 특히 그 금리가 좀 싸고 DSR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 살 때 쓰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도 최근에 소득 요건 2.5억으로 올랐죠. 네, 완화됐죠? 이런 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나 주담대 순서로 7월 전에 싹 마무리해라. 이런 전략이더라고요. 그 관점도 일리가 있는 게 최근 은행들 움직임을 보면 좀 그래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린다거나 하나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10억까지 올렸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이게 규제 시행 전에 고객을 미리 좀 확보하려는 경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요. 은행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는군요. 하지만 또 다른 자료에서는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죠. 예측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한도 감소폭 자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변수가 바로 금리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금리가 좀 내려가는 추세고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NH농업은행의 김효선 수석전문위원 같은 분들은 당장 한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길게 봤을 때 더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 줄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한도 몇 천 더 받는 것보다 나중에 금리 낮아져서 내는 이자 아끼는 게 더 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게다가 내년 1월부터는 그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도 확 줄어든다면서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준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라서요. 와, 절반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조건 나오면 갈아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예전보다. 그것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네요. 하지만 모두가 금리 인하만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당장 집이 필요하거나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좀 더 고민이 깊을 텐데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다행히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들이 좀 있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해서 7천만 원 이하면 최대 2억까지 전세 자금을 아주 낮은 금리 연 1.5에서 2% 정도로 빌릴 수 있고요. 네, 그 전세자금 대출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건 소득 2.5억 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또 서울시나 부산, 경기도 같은 지자체별로 이자 지원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꼭 찾아봐야 해요. 맞습니다. 지자체 지원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청년층,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4세 사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버팀목 전세대출이라고 이것도 최대 2억 원까지 금리는 연 2.0에서 3.1% 정도로 가능하고요. 아, 버팀목 전세 대출. 네. 그리고 월세 부담 덜어주는 월세 특별 지원. 이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또 집 살 때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면 최대 2억 원까지 연 1.5%라는 정말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와, 1.5%요? 엄청나네요. 네. 이런 정책 상품들은 금리가 워낙 낮고 또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격 요건만 맞으면 정말 가장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서둘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좀 살펴봤고요.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활용할 만한 지원책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결국 규제 전에 한도를 미리 확보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에 기대를 걸 거냐, 이건 뭐 여러분 각자의 자금 필요 시점이나 상환 능력, 또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말 본인의 자금 계획, 또 매달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그 결정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같은 이런 금융교제 강화가요, 단순히 개인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주택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나 뭐랄까 접근성에는 또 어떤 미묘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